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집권 15년 차인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이전에도 고구려는 두 차례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두 차례의 수도 이전은 당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옮겼던 것이고, 그래서 이후 다시 국내성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반면 427년의 평양 천도는 국가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 과정과 수도의 도시 개발 과정을 거쳐 수도를 옮겼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고구려가 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광개토 왕 집권 시기 평양 천도를 준비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고구려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을까요?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평양이 갖는 상징성이 있고요. 둘째, 넓은 영토에 따른 교통 운수의 중심지라는 점, 그리고 셋째, 남진 정책 추진에 유리한 위치라는 데에 있습니다. 평양이 갖는 상징성이란 무엇일까요? 평양은 당군 조선 때부터 수천 년 동안 고조선의 수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 일대 대동강, 재령강을 낀 평야지대는 우리나라의 고대 문명이 맨 처음 싹트고 발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4세기 중후반 고조선의 옛 땅을 모두 되찾고 본격적으로 삼국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고구려로서는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고구려의 지배층에게 있어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이 다시 고구려의 수도가 된다는 것이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이며 결의의 통합, 삼국통일은 고구려가 중심이 되어 이룩해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고구려 사람들은 물론 백제와 신라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결의의 민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가 4세기 중후반경에 평양의 당군릉을 개건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평양 천도의 정치적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평양 천도는 또한 고구려의 영토 확장과 그에 따른 국가 경영의 필수적 요구였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인 국내성은 고구려의 달라진 영토와 위상에 비춰볼 때 수도로서는 불리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토가 이전과는 비할 바 없이 넓어진 상황에서 전국의 조세와 곡물 등을 국내성으로 집중시키기에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더욱이 영토 확장이 이루어진 고구려에서 생산의 중심지가 요동반도와 평양 일대로 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동과 평양 일대에서 생산된 많은 물동량을 국내성으로 운반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양 천도의 가장 결정적 이유에는 삼국통일 정책을 본격화하려는 고구려의 군사 전력상 필요에 있었습니다. 국내성에서 남쪽 방면으로 최전선까지는 무려 1500리에서 2000리나 됩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남방전선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수도로부터 무슨 지시를 전달하려고 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 진출이 본격화되고 남방에서의 전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조건이기에 아예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휘 통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남방 진출은 일찍이 고국 원왕 때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구려 서쪽 국경 지역에서 전현 등 침략 세력이 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방 정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370년 전현을 전진과 연합해 무너뜨리고 고조선의 옛 땅을 모두 수복한 이후 비로소 남방 진출 정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평양을 수도로 하는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인 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수리망 때나 고양왕 때에는 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동에서 후현과 대규모 전쟁을 치러야 했고 남쪽에서는 백제가 2차례나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391년 왕위에 오른 광개토왕은 삼국통일 정책을 국책으로 결정하고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 광개토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겠다고 국가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광개토왕 집권 3년 차인 393년에 평양에 9개의 사찰을 짓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평양에 9개나 되는 사찰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평양 지방에 대규모 도시구역을 9개나 형성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가 도시와 마을 안에 사찰을 짓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교 사업을 진행하는 대승불교 계통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찰이 있다는 것은 많은 규모의 주민들이 그 주변에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광개토왕은 평양에 9개의 사찰을 짓게 하면서 황제국의 국격에 맞는 대규모의 도시, 수도로서 평양을 건설하려는 원대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왕궁성을 건설하는 것과 함께 산성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처음부터 수도의 성곽을 평상시의 평지궁성과 유사시에 활용하는 산성, 이렇게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이 인구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도성으로 그전보다 훨씬 크게 건설되는 만큼 산성도 그에 걸맞게 크게 건설돼야 했습니다. 이때 건설한 산성이 대선산성입니다. 대성산이 평양 일대에서 가장 높고 또 청룡산 줄기를 통해 후방과 연계를 맺을 수 있으며 성안의 면적을 넓게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성산성은 안악궁 북문에서 직선거리로는 750m, 산성 남문까지는 약 1500m 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대선산성은 6개의 봉우리를 연결하는 능성들과 산허리를 둘러막은 성으로 고구려의 전형적인 고로봉식 산성이며 둘레는 7km이며 성벽의 총 길이는 9km에 이릅니다. 대성산성에는 19개의 성문이 있으며 성 안에는 행궁터, 병영터, 창고터 등 수십 개의 건물터가 있으며 170개의 못이 있어 풍부한 물 원천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성산성의 축조 사업은 광개토왕 때 평양 천도가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완공되었습니다. 국내성 시대의 고구려가 부단한 외세와의 투쟁을 통해 잃어버렸던 고조선의 옛 땅을 모두 수복하여 우리 결의 터전을 되찾았다면 평양시대의 고구려는 남방 진출을 본격화하며 삼국통일을 완수하고자 했다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삼국통일이라는 시대의 과업을 올바로 포착하고 그 수행의 일환으로 평양으로의 천도를 국가사업의 중대 방침으로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